우리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런 다국적 기업이 공간적으로 이제 그 기능들이 흩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을. 자, 그럼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국적 기업의 규모가 커집니다. 규모가 커지면서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합한 지역에 지리적으로 분리돼서 입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있죠. 다국적 기업의 규모가 뭐한다? 커진다. 성장하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지역에 지리적으로 뭐한다? 분리되어서 입지하는 현상.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공간적 분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에 그 기능들이 입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왜냐하면 첫 번째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그리고 기능이 또 세분화가 되어지면서 조직이 분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러한 다양한 기업이 하는 일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했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것들이 단순했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했다? 이러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복잡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복잡해지게 되면서 이제 한 지역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가 힘들어졌고요. 이것들을 이러한 기능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러한 흩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발생을 했다고 하죠.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도를 보시면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지가 이전하는 사례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 어떤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은 미국에서 먼저 창업을 했대요.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상표를 개발했다. 그리고 근데 이 생산 공장이 1960년대 일본에 갔다가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대만으로 생산 공장에 이전했다가 80년대는 중국으로 갔다가 90년대는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왜 계속 이렇게 이전했냐면 각각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 사업본부는 그대로 있어. 본사는 미국에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본사는 있고 연구소도 그대로 있는데 지금 생산 공장만 이렇게 이전해가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 공간적 분업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의 공간적 분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볼 건데요. 기능별 입지 특성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 똑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사, 두 번째는 연구소, 세 번째는 생산 공장.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사는 경영 전략 및 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본사는 바로 주로 기업이 위치한 본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국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바로 기업이 시작한 국가예요.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은 기업이 시작한 국가에 남아있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은 미국에,
미국에 본사가 있고, 일본에서 시작한 기업이라면 일본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기업이면 대부분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로 기업이 위치한 본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들은 어떤 곳이 있느냐? 자본과 정보 확보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교통 및 정치적 중심지에 입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빠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이러한 의사결정을 시시각각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좋은 곳에서 빨리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본사는 어디에 입지하냐? 주로 해서 이러한 자본과 정보 확보에 유리하고 교통 및 정치적 중심지인 바로 선진국의 대도시에 주로 입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진 선진국의 대도시에 주로 좀 많이 입지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소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소는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제품의 연구나 개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연구소는 우수한 연구시설이 집적이 되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요. 집적이라는 말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연구 인력이라든지 연구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러한 시설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을 고급 노동력이라 부른다. 그래서 고급 노동력 확보가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급 노동력들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런 고급 노동력 눈이 높아요. 즉 자기가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돼요. 살기 희망한 원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곳이냐면 교육, 환경, 문화,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 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은 어딜까? 바로 선진국의 대도시 지역에 입지를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소 기능도 주로 선진국의 대도시 근처에 많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 번째 이제 살펴보기에는 생산 공장은 조금 다릅니다. 생산 공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당연히 재화의 생산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재화의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데 얘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전 같은 게 전부 다는 선진국에 있다면 이것은 생산 기능을 담당해요. 그래서 물건값 우리 물건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고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동일 제품들보다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한 가격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비가 덜 드는 지역, 특히 이러한 생산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비가 적은 지역에 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주로 입지를 한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 공장은 어떤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어떤 지역? 개발도상국에 주로 입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많이 입지를 하지만 일부의 경우 100% 개발도상국에만 입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러한 선진국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현지 시장 개척 있고요. 그리고 무역 장벽이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입지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개척,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물건을 어떻게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미국의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생산 공장 만들어가 미국으로 배달하기보다는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가 빨리빨리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공장을 어디다 갖다 놔? 미국에 갖다 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역 장벽 극복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 옛날에 관세라는 보호막을 쳐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물건을 못 들어오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라는 장벽을 통해서 막겠다는 거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의 물건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약 미국이라 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게 막혀진다. 세금 관세라는 장벽이 있다면 이걸 피해가죠.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가 바로 하면 무역 장벽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미국이란 안에서 바로 물건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선진국에 입지를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개척 두 번째 무역 장벽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를 하기도 한다. 바로 선진국의 입지를 이러한 공장들이 입지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과정 보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자, 요거 보면 자, 미국에 사는 땡땡 사는 미국의 본사가 있죠. 디자인은 캐나다의 연구소에 옷 디자인을 맡겼다. 캐나다는 선진국이죠. 캐나다의 연구소 선진국에 입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용선에는 미국의 세모사의 티셔츠 제작을 맡깁니다. 옷을 디자인을 맡겼고 이렇게 가죠. 그럼 세모세는 디자인 옷감을 만들어서 베트남으로 이 옷감을 보낸다. 여기서부터 4번, 5번, 6번이 바로 생산 과정이거든요. 어디로 보낸다? 디자인은 선진국에서 했지만 어디요? 베트남,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유통이 되게 되죠.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 이 디자인이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제품이 생산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유통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다국적 기업의 공간 조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